자산은행 최고의 PB분들하고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자산관리에서 연금이 빠질 수 없거든요. 연금고수 PB가 한 분 오셨습니다. 최윤희 팀장님. 연금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퇴직연금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시다고요. 요즘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내가 번 기간보다는 은퇴 이후에 소비가 많이 증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금 준비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좀 일단 복잡해 보이고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퇴직연금을 조금 좀 쉽게 풀어서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포함한 공적연금과 내가 준비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는 401k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4억 정도 모으는 그런 운동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 금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사정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노후에 건강한 삶을 사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어렵게 접근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저희 아이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사칙연산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더하기입니다. 연금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 마라톤 같이 긴 호흡을 가지고 운용해서 추가로 수익을 얻는 상품인데요. 내가 매년 적립하는 금액에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서 수익을 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더하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나누기, 빼기입니다. 연금은 우리가 은퇴 이후에 나눠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수령하시는 것보다는 나눠서 수령하시게 되면 연금 소득세율, 수령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최고 5.5%, 3.3%까지 낮춰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점별로 잘 나눠서 받으시면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곱하기입니다. 내가 연간 불입할 수 있는 금액 900만 원까지 13.2%에서 16.5%까지 저희가 매년 연말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곱하기로 정해봤습니다. 퇴직연금 투자의 원칙이나 아니면 이제 추천할 만한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구성 그런 걸 좀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줄 게 있으실까요? 기존에는 퇴직연금이다라고 하면 안정적 운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기예금으로만 운영했던 거가 과거 패턴이라고 하면 퇴직연금을 통해서도 사실 많은 상품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라던가 국내 주식, 그다음에 채권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통해서 분산해서 활용하시면 위험도 분산되고 수익도 분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다양하게 운용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벌은 걸 갖고 생애 주기 끝까지 같이 이제 쓴다는 얘기인데 지금 생애 주기 끝까지 가는 걸 관리해 주시니까 책임감이 좀 막중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책임감이 엄청 많죠. 고객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에게 얼마만큼 제가 도움을 드려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를 해드릴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게 또 저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저 하나의 노력으로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고민을 끝까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투자를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PB팀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절세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외치신 절세 맞춤 PB쇼 유미라 팀장님. 투자에서 수익률이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막상 세금을 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자산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시는데요. 해외 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그로 인한 세후 수익률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들께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려면 세금부터 줄이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성과가 좋은 게 이렇게 쌓인 만큼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사실 보면은 세금 줄이는 게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매우 어렵지 않나요? 아까 최윤희 팀장님께서는 퇴직연금을 사칙연산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절세 방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활용한 절세. 두 번째, 제도를 활용한 절세. 세 번째, 상품을 활용한 절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기다리고 늦추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먼 미래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미룬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표 발생 시기를 내가 원하는 미래의 시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시기도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자금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요. 금융소득의 수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세 이연 상품으로는 저축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아까 제도를 활용한 절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를 활용한 절세 방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ISA입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소득이 없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만능 저축 통장입니다. 특히 이제 막 저축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나 투자 초보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ISA를 비과세 바구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고르듯이 펀드, ETF, ELB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렇듯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아까 상품의 특징을 활용한 절세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금 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물 골드바의 경우에는 매입 시에 매입 가격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최근에 금 가격 상승으로 부가세 부담 또한 커졌지만 추후 매도 시에는 매매 차익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또한 실물 자산이기에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금과 관련된 투자 방법에는 펀드와 ETF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ISA나 IRP에 담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먼저 나의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게 투자 수익뿐 아니라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한은행 최고의 PB 팀장님들과 이 현명한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들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스스로 PB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건요 결국엔 단계적인 판단이 아닌 인생 전반에 걸친 여정으로 긴 호흡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 신한 PB 팀장님들은요 그 여정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활동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리포트!